글로벌 시니어 트렌드 포럼 2024년 시니어의 비즈니스 미래 세계 시장이 다르다에 와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여기 플라이온 주식회사 도윤규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럽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단일 어떤 속성을 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유럽을 단일 시장으로 보고 접근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국가별로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식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유럽 쪽이랑 이제 연결을 해서 진행해 볼 수 있는가 방법론도 몇 가지 좀 원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스케어 부동산 투자금에 지금 오늘 뭐 주거 공간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 2019년도 코로나 이전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독일이 제일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자 금액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독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영국이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 스웨덴 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앞쪽에 탑4 정도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트렌드 코리아에서도 돌봄 경제가 이제 본격화될 거라고 인사이트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에이지테크, 우리 제로테크나 에이지테크라고 불리는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좀 각광을 받을 거라고 하지만 아직은 마켓핏이 아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그 상용화 수준으로 이제 굉장히 활용이 원활하게 될 만큼의 어떤 기술적인 어떤 진보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갖고 온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른 자료에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최근에 이제 그 재활이나 이제 메디컬 쪽으로 이제 그 가장 유럽에서 가장 큰 전시회에서 나온 것들을 LG경제연구원에서 정리를 해놨어요. 결론은 뭐냐면 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 더 이제 그 좀 기술 기반으로 조금 더 편리하게 좀 그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궁극적인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시간 관리를 잘 못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들었는데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제가 끝까지 나가 있을 테니까 다시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경제와 테크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요. 노인복지를 전공한 사회복지사이고요. 제가 일하는 이제 그 조직은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인데 일단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제가 그러니까 몇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진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방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볼 때.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에서 주거산업과 요양산업 특히 이제 관심 있는 미국 전역에서 일하는 기관장들, 중간관리자들, 실무자들 한 6,000명이 모이는 컨퍼런스를 매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제가 난생 처음 가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무 오래전에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그래도 한번 가서 보고 싶다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이 발전했고 저는 미국이 조금 이렇게 약간 그러니까 느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하여튼 열심히 뭘 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그런데 이제 그럼 대한민국에서 그런 우리가 시니어 비즈니스에서의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는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제도 환경이 너무 다르다. 아까 유럽도 정말 다양한 정책적인 어떤 맥락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미국의 독특한 그런 정책적인 제도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충분한 시장이 형성돼야 되는 게 있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좀 확대시켜 나갈 건가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장수경제 시대가 도래했고 확실하게 이런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러니까 볼륨이 커지고 있고 마켓이 커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베이비붐 세대 50 플러스 이상의 구매력이나 소비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뭐 5, 60% 이상이 된다. 이런 담론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탑 실버 시장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했을 때 규모가 가장 큰 곳이 미국, 중국, 일본, 독일, 프랑스. 그래서 유럽의 여러 나라를 이제 합쳐서 볼륨 하면은 뭐 차이나나 유럽, 그러니까 미국하고 규모가 같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년 안에는 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라는 전망이 있고요. 그 중에서 헬스케어나 이제 식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이 LEQ라고 하는 이제 로봇이 노인들의 집에 가서 생활하는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CES 이건 2023인데요. 이제 가전 이런 데서 고령 친화적인 테크놀로지 관련한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캐런 애킨이라고 이스라엘 여성분인데요. 이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본인이 전체적인 이 에이지테크 맵을 마케팅 맵을 맨날 이제 매년 보도하는 게 있고요. 좋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50플러스 센터 강서 50플러스 센터에서 글로벌 시니어 트렌드 하실 때 그 디즈니 스토리 리빙 새로운 이제 모델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플로리다에 여기는 선시티는 가봤는데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UBIC하고 시니어 코하우싱 노크 이런 그러니까 좋은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이제 구체적인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로드 스칼라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70년대 엘더 호스텔을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좋은 것들을 나 혼자만 하기에는 좀 아까우니까 나의 동년배들과 같이 하자라는 그 누군가가 있어서 이런 멋진 회사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던 엘더 아카데미도 노후 설계 준비하는 그런 이제 회사 있고요. 너무 비싸요. 네. 근데 바닷가에서 막 노년을 어떻게 보낼 건가 그런 이제 회사이고, 이제 시니어 플래닛은 정보화 교육 기관인데 이제 NGO처럼 시작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을 갖게 되었고, 이거는 미국의 뉴욕의 모마의 이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NGO 활동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경험에 맞춰서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노력이 네, 진행이 되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중국 인터넷 시장과 비즈니스가 뜨고 있다는데, 제가 코로나 때 이제 더 이상 못 견디겠다 하고 2년차에 나올 때 중국에서 그러면 일본의 요양시설 관련돼서 조사 좀 해줄래?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동남아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일본 시장 조사를 해줘라는 의뢰를 중국 쪽에서 받았습니다. 이제 베인캐피탈이 일본의 직영 요양 서비스 제공 기업인 니치 학관을 삽니다. 그리고 그게 1조 4천억 원이었고요. 2021년에 MBK라는 동부가 최대 사모펀드에서 1조 원의 일본 데이케어 그 츠쿠이 홀딩스를 또 삽니다. 이건 상장하고 있었는데 상장 폐지시키고 삽니다. 근데 이렇게 된 다음에 궁금하잖아요. 2020년과 2021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23년의 상황이 밑에 나와 있는데요. 최대 생명보험기업인 니폰생명에서 베인캐피탈이 샀던 니치홀딩스 주식을 1조 8천억 원에 다시 인수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지금 활발한지 느끼실 수 있죠. 돈이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요. 일본의 시니어 비즈니스는 지금 돈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령화 말은 많은데요. 대체 뭐가 문제일까라고 봤을 때 이 그래프는 비율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저출산이 심화되면 비율은 더 빨라져요. 보시면 이제 미국은 거의 100년, 프랑스는 154년에 걸쳐서 일어났던 인구 고령화가 일본만 해도 전 세계에서 유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36년이 걸렸어요. 한국 보시면 26년이 걸리고 있어요. 애들이 성장할 때 청소년기에 막 키가 크면 관절이 아프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그런 거랑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뭘 준비할 게 있어요. 나이 들어가는 건데 아니에요. 준비할 게 아주 많은데 그걸 갖추기 전에 너무 빠른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국하고 비교했을 때 일본은 뭐가 다를까 보시면 일본의 총 인구는 1.2억 명이고요. 한국은 그 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얼마인가 봤을 때 우리 하도 노인 인구 많다 하는데 1000만 명이 아직 안 됩니다. 65세 이상이. 근데 일본은 3600만 명입니다. 시장이 4배가 차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렇게 활발한 상장회사의 상장 폐지 후 M&A 혹은 상장을 한 회사가 아니더라도 M&A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인데요. 아직 한국은 그보다 규모도 작고 역사도 짧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니어 비즈니스 쪽에 들어와 계신 분이 되게 많으신데요. 실질적으로 아직 시장이 아주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야는 복지 분야 외에는 한정적인 것 같습니다. 앞에 주거 관련된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지금 요 마크가 있어요. 유니버셜 디자인 푸드라고 해서 UDF 마크인데요. 우리 햇삽 같은 것처럼 시니어분들이 먹기 좋게 만든 것들을 붙여주는 마크예요.
고령 친화식품 마크가 한국은 작년부터 이제 받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면 쉽게 씹을 수 있음, 잇몸으로 부술 수 있음, 혀로 부술 수 있음, 씹지 않아도 됨. 요거에 맞춰가지고 정말 다양한 식품들이 나와 있고요. 이런 먹거리 외에 뭐가 있냐면 건강식품이에요. 40대, 50대, 60대 아직 이빨이 성한데 건강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런 분들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단백질이라든지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식품들도 엄청나게 발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출장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 거나 제 거를 무지막지하게 사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런 식품들이 훨씬 고가에 팔리고 있는데 일본은 그렇게까지 고가는 아니더라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제가 성남 시니어 혁신센터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노인 체험을 한 거예요. 근데 체험을 해봤더니 제가 사실 어머니가 계속 뭐 다리가 아프다, 몸이 무겁다 이런 얘기 할 때 운동하세요라고 좀 차갑게 얘기하곤 했는데 이걸 입고 2시간을 걸어보니까 땀이 흠뻑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체험하지 않고 어떤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거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했고 많이 배웠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일본에서 조사한 자료예요. 보시면 저기가 조금 더 뚜렷한데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하셨는데 뭐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안 보이는지 제가 어머니가 아니니까 체험할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일본에서는 이런 것까지 다 분류해놨더라. 젊은이의 눈으로 봤을 때는 청색인데 노인의 눈으로 보면 회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세분화돼가지고 일본을 연구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솔직히 시니어 비즈니스 지금 한국에서 하는 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변화는 시작된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교류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최정원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내가 중국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이 페이지가 기초 중에 기초 중에 기초 자료입니다. 정말 기초 자료가 돼요. 중국 출생 인구를 표시한 건데 중국은 크게 3번의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중국 노인분들은 1차 베이비붐 세대고요. 진짜 중국 시니어 비즈니스의 타켓이 되는 분들은 2차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저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963년도생이 한 해에 2,800만 명 태어났어요. 그리고 2차 베이비붐 세대는 저 세대는 진짜 돈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의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누구나 다 알겠지만 타겟은 저 2차 베이비붐 세대로 잡고 있고요. 중국은 자기네 노령산업이 복지의 보조수단입니다. 왜? 중국 같은 경우는 복지가 발달 안 했어요. 충분히 발달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복지 혜택을 모든 노인분들한테 줄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고령 친화 사업을 육성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라든가 아니면 스마트 양호 이런 부분을 육성해가지고 노인분들에게 골고루 이제 혜택을 가게 하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노령 산업을 강력하게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조 관계예요. 보완제 관계고 보조 관계고. 재밌는 거는 복지가 발달 안 했는데 재밌는 거는 연금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결국은 영리성 노령 산업이 성장하기 최적의 토양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복지가 너무 발달하면은 산업이 영리성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같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특히나 노인분들 이제 소득이 적으면은 쓸 돈이 없잖아요. 근데 중국은 아닙니다. 2050년도 앞으로 26년 뒤에 중국 시니어 노년층의 소비 총액이 우리 한국도도 1경 2천조 원이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저게 최저로 잡은 겁니다. 가장 높게 잡은 거는 이경원이라는 보고서가 있고요. 상상이 안 되죠. 이상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10분 더 드릴 겁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시니어 비즈니스 3단계, 4단계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나라에서 뭐 하고 있는지 보는 거는 저희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이야기도 좀 많이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이제 학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트렌드가 무엇이 있는지 소비자들은 대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시니어 트렌드 미니 포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가 시니어 살롱이라는 또 세미나가 있어요. 그 외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좀 30분, 40분씩 길게 해가지고 돈도 좀 많이 받고 해가지고 오픈할 테니까 이벤터스나 저희 사이트 계속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